설악산 국립공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 숲은 누군가에게는 비밀을 숨기기 가장 좋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6개월 전 이곳에서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한 남성이 있었다. 온통 나무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한 남성. 우리는 그의 뒤를 쫓아가 보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길이 아예 없는 건가요? 여기는 길이 없어요. 등산로도 없는 숲에서 오직 그날 보았던 기억만으로 그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여기 철조망도 있네요. 네, 여기 넘어가야 돼요. 나는 남성을 따라 점점 숲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대체 그는 6개월 전 이곳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 선생님,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다 왔어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뭐가 있었단 얘기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20년 동안 장례 지도사로 살아온 그도 그날의 광경이 무척이나 낯설었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였다. 그날 손목에 우리 박스 붙이는 넓은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로 묶여있고 손발할 거 없이 다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까만 비닐봉투로 목까지 푹 씌워놓고, 아무래도 그걸 씌워놓으면서 숨을 못 쉬잖아요. 심지어 그 안에 입은 그냥 맨살에 테이프로 또 감겨있고, 이건 아무리 봐도 죽이고 사체를 버린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숲이다 보니 아무래도 살인의 가능성을 떠올렸다고 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틀림없이 약을 먹여서 기절을 시켰거나 아니면 정신을 잃게 만들고 난 뒤에 묶은 것 같았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게 착착 안 감기지. 뒤틀릴 흔적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테이프에 뒤틀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장례지도사. 하지만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좁은 틈을 통과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이곳까지 의식을 잃은 여성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아 보였다. 숲에서 기이한 형태로 죽음을 맞은 여성. 대체 그녀는 누구이고 이곳에서 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 아침에 내가 한 9시 정도쯤에 그때 연락을 받았지 아마. 밤새도록 찾아다녔다면서 형사들도 막 피곤해 하더라고요. 밤새 숲을 뒤져 시신을 찾았다는 경찰. 그들은 이곳에 시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열흘 전 설악산 인근 야산에서 사람을 죽였다고요. 전날 밤 초라한 행색으로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온 남성이 열흘 전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다.
취객이 수주정 부리는 거라고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아 그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악산 인근 야산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새벽녘에 그곳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숨진 여성은 대구에서 거주하던 올해 66세 강옥분 씨였다. 남성은 왜 강 씨를 살해했으며 그녀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당신 강옥분 씨랑 무슨 관계야? 동업자입니다. 투자 동업자. 강 씨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동업자라고 설명을 했다는 58세 오창수 씨. 그렇다면 사업상의 갈등 때문에 오 씨는 강 씨를 살해하고 숲에 시신을 유기를 한 것일까? 강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특별한 외상도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즉, 강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오 씨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강 씨의 남편은 강 씨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그날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다. 거참 자꾸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오네. 이 보이스피싱인가? 아유, 그냥 무시하자. 아이씨, 정말 자꾸 짜증나게 오네. 여보세요, 누구요? 네. 강옥부 씨 남편분 되시죠? 맞는데, 누이신지. 네, 여기 강릉경찰서입니다. 강옥분 씨가 피해자 오창수 씨로부터 살해를 당해 사망을 하셨는데 남편분께서 시신 확인을 해달라고 저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오창수 씨요?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소식에 아내를 잃은 충격만큼이나 오 씨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굉장히 컸던 남편이었다. 네, 선생님. 피해자 오창수 씨하고는 아시는 사이이신가요? 네. 제 아내하고 아들 어머니 하면서 지내던 사이였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도 아들 거리고 그랬으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둘은 단순히 동업자 사이였다는 오 씨의 진술과는 달리 두 사람은 서로 어머니와 아들로 부를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였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강옥분 씨 언니 되시죠? 일단 진정 좀 하시고 강 씨가 살아생전에 오 씨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옥분이가 살아생전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때 오창수 씨가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옥분이가 그래서 옷도 사주고 바지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런 어머니의 정을 모르고 살았다고, 이런 게 어머니 마음으로 챙겨주는구나 하면서 앞으로 당신을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옥분이 걔도 정이 많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엄청 챙겼거든요. 그러고는 작년부터는 대구에서 둘이 일도 같이 했다고요. 오래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오던 옥분 씨는 형편이 어려운 오 씨를 살뜰히 보살피면서 비록 나이 차이는 8살이지만 모자 사이로 지냈다는 두 사람. 지난해부터는 대구에서 일도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옥분 씨의 일이 바빠지면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었지만
메시지로 남편을 챙겼다는 옥분 씨. 그러던 지난날 4월 14일 부부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였다. 당신 왔는가? 당신 누구죠? 강옥분 씨가 비밀번호 알려주셔서 고추장 담가 두었으니까 가져가라고 하셔서요. 아닙니다. 그냥 가보겠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당연히 아내일 것이라고 문을 연 남편 눈앞에는 아내가 아닌 낯선 중년 여성과 남성이 서 있었다고 하였다. 옥분 씨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서 난데없이 고추장을 가지러 왔다는 두 사람.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황급히 돌아갔다고 하였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스러워 아내 옥분 씨에게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고 아내가 바쁜가 보다 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전날 저녁 찾아왔던 의문의 여성은 다음날 또 다른 여성과 함께 고추장을 가지러 다시 찾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이 자신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는데 확인해보니 아내의 필체가 확실한 메모장이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죽음을 암시하는 글이 적혀 있었고 남편은 다음날 인근 경찰서로 찾아가 옥분 씨를 가출 신고를 했다고 하였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여기 경찰서입니다. 그 강옥분 씨 가출 신고하신 것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강옥분 씨 설악산 인근 CCTV에서 포착되셔서요.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확인 결과 설악산 인근 CCTV에 포착된 옥분 씨와 오 씨. 남편의 우려와는 달리 두 사람은 다른 관광객들과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이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남편이 더욱 분노한 것은 오 씨가 밝힌 살해 동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촉탁살인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희도 일단 아직 조사 중에 있으니까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죽음을 결심한 옥분 씨가 오 씨에게 자신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자신은 그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가 스스로 삶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더러 옥분 씨를 살해한 후 오 씨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수를 할 마음이 있으면 2일에서 3일이면 충분히 할 텐데 열흘이나 지나갖고 자수를 한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옥분 씨를 살해하고 열흘 만에 경찰에 자백한 오 씨. 그는 정말 어머니처럼 생각한 옥분 씨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살해를 했던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꿍꿍이가 있어 옥분 씨를 살해하고 촉탁살인으로 위장하려는 것일까? 대체 그날 설악산 인근 야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또한 옥분 씨가 사망한 날과 다음 날 옥분 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난데없이 고추장을 가지러 왔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종이를 남겼다며 남편에게 전해준 여성의 정체는 대체 누구였을까?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두 사람의 행적부터 들여다보았다. 오 씨와 강 씨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설악산. 그들은 왜 대구를 떠나 이곳까지 왔고 옥분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 사장님, 혹시 방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방 하나만 좀 주세요. 5만 원입니다. 방 빌렸어. 들어가자. 사건 전날인 4월 13일 한 숙박업소에 묵었다는 두 사람. 숙박업소 사장님은 일반 투숙객보다 다소 이른 시간인 오후 3시에서 4시경에 숙소를 찾아와 그 둘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고 둘 사이에 어떤 위험 신호도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렇게 다음날 오전 두 사람은 숙소를 나와 사건 현장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였다. 어머, 강씨 어디가? 서울 본사에 일이 좀 있어서. 4월 9일 우연히 옥분 씨의 사무실 앞에서 그녀를 마주친 윤 씨는 그녀가 가방까지 챙겨 서울 본사에 간다고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하였다. 그 무렵 오 씨의 지인도 오 씨에게서 9일 12시쯤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비슷한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서울행은 예정된 일이었다고 하였다.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다음날 새벽이었다. 그때가 아마 새벽 6시 40분쯤 됐지. 강옥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문자 보냈거든요. 초조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리던 중 오 씨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하였다. 10시 한 40분쯤 그때 돼서 마지막 고별이라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때 했던 말이 지금부터 서너 시간 지나면 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오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CCTV와 블랙박스를 이용해 그들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4월 10일 저녁 대구를 떠난 두 사람은 속초 대포항에 도착하였고 4월 11일 설악산 인근의 유명 사찰을 방문했다고 하였다. 다음 날인 4월 12일엔 강릉 시내로 이동한 두 사람은 끊임없이 장소를 옮겨 다니다가 한참 동안 머무른 곳이 있었다고 하였다. 한 편의점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지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 둘은 속초에서 그것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포착되었다고 하였다. 알아본 결과 옥분 씨가 보낸 메모를 받아 남편에게 전달한 사람은 옥분 씨의 사무실을 관리하던 직원 박 씨였다. 박 씨는 사건 4일 전 옥분 씨와 통화를 했다고 하였다. 어떡해요? 이거 큰일 났어. 어떡해? 터진 것 같아. 미숙씨, 다른데 취직해야겠어. 다급한 강 씨의 전화가 끊기고 강 씨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그 문자의 내용에는 강 씨가 박 씨에게 1,000만 원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다는 거였다. 그 후 박 씨 집으로 도착했다는 택배 안에는 강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금 1,000만 원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택배가 도착을 하였는데 그 안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와 본인이 평상시 들고 다니던 가방들이 들어있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박 씨는 편지에 적혀있던 내용대로 고추장과 가방을 적혀있는 이름에 보내달라는 강 씨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고추장을 가지러 강 씨의 집으로 향해 편지의 주인인 남편에게 그 종이를 전달한 것이었다. 그렇게 수사를 이어가던 중 강 씨와 오 씨가 추진해온 사업 내용이 수상하게 떠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관여한 해외 투자 프로젝트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불법 환칙이나 자금 세탁 의심 정황도 제기되면서 이번 살인 사건이 단순한 동업 갈등을 넘어 국제 범죄 조직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열흘 뒤 자수한 오 씨는 경찰 조사 때 한 진술을 토대로 오 씨를 구속하고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경찰은 오 씨의 휴대폰과 노트북 금융거래 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차량 이동 기록 등 재반 자료도 분석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의 시신 상태와 현재 정황에 대한 추가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오 씨에 대한 기소 여부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은 단서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방송을 포함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와 용의자와의 관계,
투자사업 연루설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범죄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은폐된 관계망을 드러내는 거대한 퍼즐처럼 느껴졌다. 진실이란 결국 누가 그것을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 오 씨의 자백이 진실인지 혹은 배우의 세력이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강옥분 씨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진실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설악산의 깊은 숲속, 그곳은 단순한 범행 현장이 아니라 진실이 묻어있는 장소일지도 모른다. 이제 남은 것은 수사와 사회의 역할이다. 그 숲속 어딘가에 남겨진 마지막 조각이 있지 않을까? 가족들과 그의 지인들은 오직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